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인사드린 대로 횡성에서 왔습니다. 갑천면 포동리 횡성댐 상류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농촌 마을들이 되게 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고령화 되어 있고 이제 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망가져서 없고 그런 마을들이 되게 다 그럴 건데, 그 마을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농촌 마을에 남아있는 몇 가지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경제 모델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고요.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이 제철 농산물 꾸러미라는 거를 좀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제철 농산물 꾸러미 이게 처음 할 때 첫 꾸러미 사진입니다. 그 첫 꾸러미 이제 두부, 금오, 무정란 열알, 콩나물,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뭐 이렇게 나물 삶아서 뭉친 겁니다. 그리고 봄나물, 이게 이제 뭐 봄나물 3가지 종류, 그 다음에 시래기, 그리고 이거는 현미쌀, 그 다음에 비지, 띄운 비지, 이게 동뭉치 이렇게 해서 첫 꾸러미를 만들었는데 2009년 4월 21일 날 이제 첫 꾸러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때 소비자가 21가구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21가정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식단을 짤 기본 재료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횡성 텃밭이라는 거는 이제 농업을 좀 바로 세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농업답지 않아짐으로 인해서 농촌이 이렇게 좀 많이 더 빨리 망가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이렇게 다양성이 파괴된 거죠. 한 작물을 왕창 심어서 이게 성공하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실패하면 1년 농사가 망하고, 이렇게 농사를 되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쪽 고냉지 지역들도 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병충해로 망하기도 하고, 값이 폭락해서 망하고, 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근데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농사가 나는 잘 되고 나는 많이 망해서 이게 비싸져야지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사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텃밭에서 좀 더 텃밭에 농사를 짓듯이 좀 집안 식구들이 먹을 먹거리들을 정성스럽게 골고루 심어서 연중 이렇게 식구들이 먹을 농산물들을 이렇게 다 만드는 이런 마음으로 농사들을 좀 짓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철 농산물을 먹자라는 거죠. 소비자들도 굉장히 권리를 사실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의 선택권이 시장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 제한되었달까? 그리고 연중 겨울에도 여름에 나는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좋겠지만은 그때 먹어야 될 것들을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봄에는 봄의 거를 먹고 여름에는 여름 걸 먹고 겨울에는 겨울 걸 먹어야 되는데 계속 1년 내내 똑같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철 농산물을 먹자라는 거를 소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꾸러미는
이거를 담아내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철 프로미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농촌의 이제 생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 공동체를 만나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농촌의 이제 소규모 공동체를 이런 도시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좀 지원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지금 저희 소비자들도 내가 이렇게 이 꾸러미를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 마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소공동체를 지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소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농촌과 도시를 소통하는 한 가지 아이디어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두부 유정란 콩나물, 이게 이제 우리 식탁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들이죠. 두부, 저도 생협에 가면은 이렇게 장보러 어쩌다 가면은 집는 게 두부, 계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부 유정란 콩나물, 이거를 기본 품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반찬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부 유정란 콩나물 반찬, 이렇게가 이제 기본 패턴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제철 농산물을 그때 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프로미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제 그때그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방법을 월회원제로 하는데,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받거나 격주로 받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격주 회원이 있고 이제 월 회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월 회원은 10만원, 격주 회원은 이제 5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행성에 이제 꾸러미를 2009년에 21가구로 시작해서 현재는 생산 공동체가 3개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순환 영농조합법인 텃밭, 여기가 이제 텃밭 두부를 만드는 영농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농업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 이게 이제 소동리 마을 어르신들 위주로 한 그 영농조합이고, 여기에 이제 마을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봄에 이제 사회적 기업까지 인증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업이 딱 그 여성 농민들이 하기에 딱 적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성 여성 농민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업도 절반 이상을 사실은 여성 농민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대충 이렇게 큰 기계로다가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이제 여성 농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성 농민들의 가치가 아주 대단하죠. 농업을 지탱하는, 지금 대규모 농장 하시는 분들도 그 봉고차 타고 다니는 그 할머니들이 없으면 농사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행성 여성농민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이 지역 영농조합법인 텃밭도 지역에 뒤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콜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지역 순환 농업을 정착하는 것.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업이 이렇게 단잡화되고 투기화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우리 또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도 사실은 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유기농업이
똑같이 고투입 농법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그냥 수입 유박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고독성 화학 농약 대신에 친환경 농자재라고 해서 뭐 미생물제나 뭐 자연 추출물로 농약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순환성을 살려서 유기농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화학농법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유기물질로 그냥 좀 바꿔놓는 걸 해서 고투입 농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친환경 농업이 그나마 대안이지만 이런 친환경 농업이 계속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물질순환 체계를 좀 계속 짜야 될 텐데, 지역 내 물질순환 체계를 좀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 순환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규모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일환을 하나 하는 거고요. 예, 농업 내에서 작부 체계 정립이란 말이 이제 그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를 좀 갖추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협동을 통해서 우리 생산 기반을 좀 만들어 보자. 농업이 이 공동체성을, 일을 같이, 마을 분들이 서로 일을 같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을 통해서 우리 생산 기반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부, 유정란, 콩나물 이거를 이제 기본 품목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동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내에서 이렇게 작은 두부 공장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 유정란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개사도 이렇게 공동 개사해서 이제 같이 또 법인에서 생산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었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이제 사업 경과를 보면 2006년에 횡성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 사업으로 여성농업센터를 계속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횡성에 여성농업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여성농업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성농업센터에서 농가 전통음식 전수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음식에 대한 이 각자 집안마다 이렇게 손맛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 할머니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사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이게 큰 자산인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음식이라는 이 기능이 농촌에 있어서 큰 자산인데, 솜씨 좋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실 때 우리 며느리 세대들이 이 전통 음식을 전수받자라고 해서 농가 전통 음식 전수 사업을 했었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사업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래서 여성농민들하고 환경농업을 하는 친환경농업인 협의회, 이거를 둘이 합쳐서 지역순환영농조합법인 텃밭을 설립해서 그 첫 번째 가공 생산품으로 텃밭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텃밭두부. 제가 텃밭두부에서 두부 만들고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어서 이제 원주 한살림에 공급을 하고, 이제 원주 생협, 원주 한살림에 공급을 하고, 이제 꾸러미 팀에다가도 이렇게 두부 공급을 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009년
네, 이 2007년에 텃밭 두부를 만들고요. 두부 공장 창업 행성군에서 하는 창업교육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이제 버티기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가공 공장을 시작했다가 2007년 9월 달에 처음 이렇게 한달림에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출자금이 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여성 농민들하고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한 30분 정도 뜻을 모아줘서 이제 그 손 몇 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자본금 다 까먹고 이제 첫 해부터 그냥 이제 그 버티기에 들어가서 2년을 버티다가 활로를 모색하면서 이제 기획한 게 그 제철 꾸러미를 기획을 했습니다. 두부 팔아 먹으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죠. 그래서 두부가 택배가 되네 이러면 이제 친구가 두부를 택배로 좀 보내봐라 그래서 보냈는데 안 상하고 잘 가더라고요, 여름인데. 그래서 두부가 택배가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부 한 판을 받아서 소비할 수 있는 가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부는 뭐 한두 모만 넣고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는 다 집집마다 지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농사 짓는 걸 모아서 같이 보내주면 이분들이 우리 두부 팔아먹기가 좋겠다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 견학을, 이런 교육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저 견학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유기농 오래 하신 분들이 아름아름 소비자들하고 자기 지인들하고 이런 형태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나중에 이런 방식이 뭐 CSA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이남국 선생님이라고 이제 장세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오래 계셨으니까 서울에 좀 지인들이 1년에 60만 원을 이렇게 딱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분이 농사 지은 거를 그때그때 모아서 이렇게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부를 매일 만들고 있으니까 이 두부는 가정에서 많이 먹으니까 그 두부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먹나 보니까 계란을 많이 먹으니까 계란 이제 닭을 사다 놓고 닭을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09년에 텃밭,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텃밭, 그 다음에 전여농이라고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그래서 여성농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전국 조직이 있는데, 거기하고 전국 여성연대라고 이제 여성회들이 이렇게 또 연대해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단체들과 텃밭에서는 이제 이런 꾸러미 생산을 하고, 전여농이 이제 서울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전여농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여성연대가 해서 소비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산을 맡고 전여농과 여성연대가 이제 소비를 맡고 해서 꾸러미 사업을 기획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여농은 이런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면 여성농민회를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저희 4월달에 시작을 해서 21가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여농에서 이제 그 언니의 텃밭 꾸러미 이렇게 해가지고서 생산지가 한 10여 곳 되고 소비자가 모두도 한 1,6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좀 확대됐습니다. 이 사업. 그 다음에 2009년에 저희가 이제 원주 근처 행성에 살다 보니까 원주에 뭐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저도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제도에 좀 공부를 해서요.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7, 80대 지금 이제 9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관리하는 50대 젊은이 한 분 외에는 이제 8분이 그 70대, 80대신 분도 2분 계시고 이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로 해서 유정란 사업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산이 대규모로 돼서 효율성은 좋은데 이렇게 이 건강함 이렇게 좀 이런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대규모 축산은 효율성은 좋은데 안전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려니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전한 계란도 만들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의 효율성도 좀 내보자 이렇게 해서 소규모 이렇게 사육시설을 이렇게 소규모로 지금 저희가 축사가 이제 3동이 있는데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3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서 닭을 키우고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관리하면서 계란 생산 기반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일자리 노동 고용노동부 도움을 좀 받아서 이게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2009년에 이제 텃밭에서 꾸러미를 시작되고 2010년에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 두부공장에서 꾸러미를 쌌어요. 두부공장으로 조합원들이 이렇게 농사져서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택배 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업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저희 마을이 먼저 이런 제철 꾸러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꾸러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0년 포동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산리도 이제 오산리라고 이제 또 한 마을이 이제 또 꾸러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텃밭 두부공장에서 하는 꾸러미는 마을에서 준비하실 분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 텃밭에서 싸고 있는 꾸러미는 이제 내년 되면 2개 마을로 이제 분화돼서 이제 또 나가고 이제 다른 팀들이 이제 두부공장에 와서 또 꾸러미 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를테면 인큐베이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올해 저희 푸동리 마을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됐고요. 꾸러미 사업이 이제 계속 속실리, 오정리, 열정리 뭐 이렇게 등등으로 계속 이제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살림에서 꾸러미 사업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횡성 공근이가 이제 한살림 초창기부터 생산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서울 한살림하고 여기 공근이하고 해서 이제 한살림이 이제 이 생협 시장, 생협계,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유통계에서 이렇게 상징하는 게 좀 큰데 거기서 꾸러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생협 전반의 이런 꾸러미 사업이 지금까지 생협운동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공근리도 또 행성에 있어서 행성에 이제 꾸러미 마을들이 이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은 이제 아까 목적의 사업 방향을 이제 아까 목적이었던 지역순환 농업을 이렇게 좀 잘 하는 것이고 지역 농업 착후 체계를 잘 갖고 나가자 이런 거고 협동적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꾸러미를 한 방법으로 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친한 이웃을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이렇게 빗대잖아요. 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이제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웃집 숟가락까지 같이 모아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주 그렇게 친한 이웃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농촌 마을 만들기 그리고 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일할 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릴 적 기업 때문에 사실 다시 고향으로 농사 지러 가게 되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소를 부리는 일꾼을 이제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소 2마리를 혼자서 뜨는 사람 없이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이런 그 성군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어느 날 이제 품앗이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 회의를 한 거죠. 모내기 순서를 정하는 회의를 했는데, 이제 막걸리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게 커가면서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이제 아주머니 혼자 농사 짓는 집을 제일 먼저 이렇게 3집 정도 이렇게 순서를 원하는 날짜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원하는 날짜를 얘기하면 이제 서로 조정을 해서 이제 정하더라고요. 그 저녁에 있었던 그 회의를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기억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고향 가서 마을을 지키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회의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같이 일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소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태에서 그런 예전에 있었던 품앗이나 두레를 다시 그대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뭔가 그 마을 분들이 함께 일할 거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협동적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일할 우러미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유정란을 공동으로 생산함으로써 일을 하고 콩나물을 함께 키우면서 일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르신들한테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제 알 닦으면서 얘기하고 이제 집안 얘기도 하고 뭐 그때 뭐 시사적인 얘기도 어르신들이지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마을 공동체의 경제활동 범위를 좀 확대시켜내는 일을 하는 거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촌 마을에 농사 짓는 거 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마을이 한 30집 정도 되는 30가구 정도 되는, 제가 이장할 때 실제 이렇게 실거주하는 가구수를 세보니까 23가구였습니다. 23가구였고, 이제 명목당은 한 30가구 이렇게 되고, 아주 작은 마을이죠. 이제 행성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작아지고 그랬는데, 저희 마을에 전업농부 이제 좀 전업으로 농사 짓는 2가구 외에는 다 토일거리로 어르신들 그냥 조금씩 농사 져서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협 직원,
또 뭐 공무원 뭐 이런 분들 외에 다른 뭐 주유소 하나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일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경제활동이 다 그냥 1차적으로 농사져서 농협에 참여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뭐 담배 농사지거나 뭐 이렇게 인삼 농사하거나 뭐 이런 틀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경제활동 범위를 좀 영역을 마을 내에서 조금씩 우리 스스로 좀 넓혀보자.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도 좀 높이고 직접적으로 유통과 소비를 우리가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 내에서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 영역을 더 넓히는 이런 일을 만들어보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만들어보자라는 거고요. 이건 좀 억지 주장일 수도 있는데 농촌마을 인적자원의 장점을 활용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다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그 노령화된 게 굉장히 불리한 건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애써 좀 찾아보자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농가 전통 음식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좀 손으로 짚을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 문화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다리끼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농촌다운 이 어메니티 자원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좀 살려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다 먹는 풀이 어떤 게 먹는 풀인지, 먹는 풀은 다시 말하면 나물이죠. 나물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협동적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사업 방법을 보면 이제 1차 산업 이제 농업을 기반 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2차 산업을 이제 부가가치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단순 가공들, 너무 대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설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이게 그냥 하던 대로 큰 기업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농산물을 제철에 나는 걸 그때 먹고 이거를 좀 보관하기 위한 방법들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우리 가공이라는 것들이 발효시키거나, 발효도 이제 이거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죠. 발효시키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묻기도 하고 뭐 염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농산물을 두고 먹기 위한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설비가 많이 안 되는 것부터 이제 말해서 시작을 하자라는 거고, 이제 3차 사업을 협력 소통 사업이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마을 만들기 사업 하다 보면 어떤 아이템, 특별한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특별한 아이템을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분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템은 저는 좀 보편적인 걸로 하고, 시장을 좀 특별한 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은 그래서 식탁에서 제일 즐겨 찾는 이런 것들로 아주 일반적인 아이템으로 하고, 시장은 특별하게 정말 이렇게 평생 같이 갈 특별한 그 소비자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소통 협력 유통 소비, 이거를 이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걸로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곱하기 하면 6이 된다 해서 농업을 뭐 6차 산업
교육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차 산업화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마을에서 이렇게 요 1, 2, 3차 산업을 이렇게 좀 자립적인 체계를 갖춘다라면 이게 상승 활력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아, 예. 예.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이제 이 정도 약속을 하고 있지, 스크럼이하고 이 정도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이제 소비자들이 기본 설계에 대해서 소비자가 동의를 하고 세부적인 거는 생산자한테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거고, 품목을 구성은 기본 품목에다가 제철 농산물, 그 다음에 채취 농산물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간다. 그리고 전통 농가 가공식품이 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농가 내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회원 농가들은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 생산 기반을 갖추겠다. 이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거는 알아서 보내주는 대로 소비자는 먹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자. 이게 이제 저희 그건데, 이제 주는 대로 먹는데 꼭 이제 뭐 생산자들이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이 땅이 주는 대로 먹자 이런. 그래서 이제 협동적인 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함께 일할 거리를 만든 거죠. 두부, 영양, 콩나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동 생산하니까 함께 일할 거리를 만들고, 이 기본 품목, 그분들이 이제 기본 품목을 이렇게 대해서 생산하고, 다품목 적정 생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을 농사 달력을 만드는 거죠. 이제 서로 심는 시기, 면적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서로 이제 그 작부 계획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해서 이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성에 또 이제 꾸러미 공동체가 세 공동체가 있고, 이제 가까운 원주에도 생겼고, 홍천에도 생기고, 춘천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성에 있는 공동체들끼리 이제 협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 행정이라든지 이제 소모품 공동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들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했을 때 이제 서로 이렇게 교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노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동으로 좀 이렇게 일거리도 만들고, 이제 그 다른 마을들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PT를 그 충남에서 이 도 차원에서 이런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거를 이제 한번 좀 발표를 해서 만들었던 자료라서 좀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원 사업 했을 때 좀 이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려하는 건데요. 이게 또 좀 만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서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틀어지고 지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꾸러미에도 규모의 경제학, 그러니까 마을별로 이렇게 품목을 주고 생산하게 하고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 지원 사업이 되면 마을별로 자립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이 정도로만 해야지 이렇게
물류센터 먼저 짓고 거기 통해서 소비자 모으고 다시 마을에다가는 품목별로 생산품 나눠주고 이러면 또다시 농업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또 한 가지 품목만 생산하는 그런 또 마을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비한다길래 이런 규모의 경제학이라든지 이제 그동안 지원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해서 뭐 AS 하는 건 이런 걸로 하거나 뭐 유통 권력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 무슨 센터를 진다 그러면 그게 어차피 다시 권력이 돼서 이렇게 또 줄 세우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우려. 또 시장을 너무 지원을 이렇게 치우치면 또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그런 얘기들. 제가 이제 우리 농산물이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이 대략 요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가거나 가공을 해서 유통센터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거나 생산을 해서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이런 경우 덜어 있죠. 이런데 현재 생산과 소비보다 가공과 유통이 농업 유통 과정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공과 유통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자들이 가공업자, 유통업자한테 줄 세워져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도 가공업자나 유통업자에 의해서 선택권이 많이 제약받아지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 꾸러미를 가게 되면 뭐 얼마 전에도 뭐 저기 명아주 가을에 따뜻해가지고 명아주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명아주 나물 버릴 때 잘라서 무쳐 먹으면 그것도 맛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맛있는 나물인데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소비자 선택권을 조금 제약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소통을 하면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을 텐데 중간에 가공과 유통이 양쪽을 규정을 하는 이런 게 현재 유통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주체가 돼서 가공과 유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해 나가자라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런 제철 꾸러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를 해서 어떤 가공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할 건지, 이거를 이제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에서 이런 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성의 이제 순환농업 체계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FTA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 이 FTA나 WTO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먹을거리에 대한 판을 짜보자 이런 거고, 저희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 판을 짜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 판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 행성에서 한번 이 판을 짜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농업이 이제 그 순환적인 이런 체계들을 갖춰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조금 나눠서 경종농업이라고 하면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하는 농사를 이제 경종이라고 보고, 축산이 이제 소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것을 축산이라고 보면 이 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있죠. 농민적인 가공 이런 것들을, 협동적인 가공 이런 것들을 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이제 지역 순환농업 체계로 들어와서 순환적인 소비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행성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꾸러미 공동체들이 이제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이제 공동체들
이런 체계들을 좀 잘 만들어내고, 이제 저희 행동 보름기에 보름기에 배움사협동조합이라고 이제 거기서 장학, 삼성에서 그 출연한 돈에 이렇게 기금 사업을 내서 이제 한우를 뭔가마다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부 만들면 비지를 이제 이 한우들한테 먹이고, 횡성에 이제 이런 친환경 가공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한살림 생산자들이 이렇게 좀 가공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가공 생산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산물들이 막 나오면 저희 닭들한테 이제 그 쌀조청 만들고 난 그 쌀알, 이런 걸 이제 주 사료는 이제 배합 사료를 먹이는데, 보조 사료로 이제 이런 부산물들, 도라지청 만들고 난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소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순화하면 축산이 있어야 이제 그 순환농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똥이나 닭똥은 이제 다시 밭으로 돌려주고, 예, 이런 자체적으로 물질 순환 체계를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꾸러미 사업이 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역 순환 농업을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는 농업의 선순환 체계, 이거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업 내 유기적 물질 순환 체계를 좀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유기농업이 이렇게 또 고투입 농법, 이거를 좀 계속 만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마을 내에서, 자가 내에서 이렇게 그런 물질 순환 체계를 잘 갖춰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생산하고 유통 소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환적 관계, 이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를 우리가 지역 순환 농업이다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마을 만들기에서 이런 농촌 마을 만들기라면 저는 이제 이런 농업을 생산해서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이런 좀 자립적인 체계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농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농촌 마을 만들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은 회원이 어느 정도? 저희 마을은 한 이제 주간 한 150가구 정도. 예, 일주일에 한 번 저희는 수요일 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가령 닭을 키운다, 알을 낳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그냥 유정란의 개념으로만 가져가는 건가요? 어차피 사료는 먹이고 이렇게 방사하거나 이런 건가요? 방사이죠. 방사.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항생제이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저희도 좀 순환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료를 에 대한 기술이 된다 싶으면 이제 원주의 무항생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죠. 근데 현재는 이 알을 낳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옥수수가 이제 단백질을 공급하는 영양원이라서 완전히 배합 사료를 안 하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꾸러미 사업들을 좀 여기서 진행을 좀 해보고 싶은데, 마을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드리면,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을지에 대한 안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 다른 추천자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들 좀 세부적으로 마을에 어떤 도움을 드리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는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동을 조직하는 건데요, 그죠?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보여줘야 이분들이 움직이시는데 잘 안 움직이시잖아요. 농촌 마을에 이렇게 다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12년, 그러니까 2000년 1월 달에 제 고향으로 들어갔는데요. 부모님 계실 때 계시는 고향으로 갔는데 마을분들 이렇게 뭘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안 넘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협동을 딱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지 움직이시는데 그 동기부여를 저는 이제 취한 방법이 사회적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생산을 조직해야 소비도 할 수 있고 생산이 준비 안 됐는데 소비자들이 꾸러미 사업 같은 게 생산 기반이 조성이 안 됐는데 소비자들을 막 억지로 모셔와봤자 한 몇 번 해보고는 좀 그냥 이만 총총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생산 기반하고 소비를 조직하는 게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좀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제도 속에서 지원을 받는 거가 일종의 생산을 조직하는 한 동기부여 이게 돼야 이게 조직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꾸러미 사업 자체로만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공동 사업 같은 게 이제 유정란 콩나물 같은 경우에 콩나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유정란하고 콩나물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한탈림 생협 이쪽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기반을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꾸러미 같은 경우에 방법은 지금 저희 방법은 이제 생협에다가 마을 만들기 지원 이거를 좀 요청 당위성들을 얘기하고 생협 입장에서는 기존까지의 사업을 좀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왜냐면 우리나라 생협이 물류센터와 매장 중심으로 이게 생협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한다 뿐이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물류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의 것을 모으고 다시 각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이게 다른 유통업체하고 방법적으로만 치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초창기 생협이 이렇게 공동체 공급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지금은 그때부터 택배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협 쪽에 계속 좀 제안을 해서 한 생협이 한 마을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를 할 게 소비자가 좀 조직을 그쪽 생협 쪽에 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조직을 하는데 그 생산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소비도 뭐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좀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제도도 좀 활용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여기 보면 사회적 일자리하고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같이 해가지고 약간 지원 금액이 일자리. 예, 이제 일자리 지원은
최저임금의 1년 차에 90%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할 경우 저희는 이제 저희 마을은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서 이제 돌봄 서비스하는 형상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야 사회적 일자리를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에 돌봄 서비스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단을 이제 독자 운영했지만 이제 저희 모 사회적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나면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자체가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지원 제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큰 거죠.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차에 최저임금의 90%, 2년 차에 80%, 3년 차에 70%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 개발비라든가 뭐 장비비 지원하는 이런 거를 좀 할 수가 있고 해적 기업이 이제 전문 인력 지원 제도도 있어서 이제 좀 회계라든지 좀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좀 컴퓨터 이런 쪽에 전문 인력을 뭐 우리 정도 규모는 한 명밖에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을 따로 이제 그거는 150만 원에 90%인가 이렇게 해주는 제가 이제 저희가 고민이 저희가 이제 여기도 지역 순환 농업에 대한 고민을 완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완주도 지금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완주도 답이 없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이제 지역의 어떤 순환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은 근본적인 부분들은 특히 정부 보조, 지자체 보조나 정부 보조가 그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개입이 돼 있다는 거죠. 실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지금 마을 기업 같은 경우도 실은 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순환을 하긴 하는데 약간의 지자체 펀드를 통해서 강제로 순환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안, 결국은 좀 쉽게 질문 드리면 실은 이제 그런 보조 사업이 끝나도 이게 안정적으로 과연 운영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이제 저도 지원 사업을 이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일자리를 저는 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지원 제도에 일단은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인데 다른 지원 사업들은 이렇게 줘서 어떤 뭘 짓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뭘 지어서 협동체 안에, 그러니까 뭐 영농조합법인 안에 쌓아놓게 하면 이걸 언제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이것 때문에 협동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협동체 안에 뭐를 쌓아놓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 일자리 지원 사업은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자들한테 급여를 지원해주는 이런 상태고 이거는 어쨌든 급여로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나눠주어서 그분들이 이거를 나눠주는 동안에 우리가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쌓아놓을 것인가 나눠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눠줘야 협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동 조직을 이렇게 만들려면 협동할 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는 필요한데 그게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런 농촌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농촌의 어떤 현실에서 보조 사업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를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 사업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 사업이 있는데 이장님의 업적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무슨 돈이라도 하나 어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목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유,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또 하나만 좀 잠깐만, 예, 저희가 다음 발표하시는 분이 저희가 정선까지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실은 이 오늘 꾸러미는 지금 앞으로 이제 이 한국 농업 굉장히 뭐 상당히 중요한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 발표를 듣고 다음에 좀 토론 시간에 바로 가실까요? 네, 네,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좀 자리를